네, 자, 여러분 교재 304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씨의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해볼 것입니다. 자료 1번을 보시게 되면은 김현철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밑에 여기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청 자료다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국세청 자료와 다른 자료를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는 거 이제 금방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신용카드 누구 거냐? 김현철 본인 거네요. 본인 거 입력해도 되죠? 여러분, 신용카드의 사용자 인적사항에서 입력해서는 안 되는 인적사항이 뭐가 있죠? 형제 거는 입력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는. 자, 그리고 혹시 여기에 그 카드 사용 내역 중에 치료 그거하고 상관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뭐 외국에서 사용한 거, 또는 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한 거라든가, 또는 관리비를 납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입력해서는 안 되죠. 근데 밑에 내역을 보니까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이라고 하는데, 공제대상 금액 모두 잘 집계됐어요. 국세청 자료에서 집계된 것은 여기에는 공제대상 금액이 잘 집계가 됩니다. 자, 근데 입력할 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게 돼요. 그거는 그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는요, 여기 연말정산 관리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이 메뉴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한 명만 문제를 내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사원을 한 명만, 그날 시험에 나온 사원 한 사람만 불러내면 되죠. 그런데 자, 여기 우리가 어제 책을 읽었을 때 중도라는 탭이 있고, 이건 중도 퇴직자 정산하는 곳이고, 연말은 연말 정산하는 곳이고, 총괄은 중도와 연말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도 정산은 우리가 성동일시 이미 했고요. 연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연말에서 우리는 전부 할 거니까 여기 전사원을 눌러 보겠습니다. 전사원 자, 잠시 기다리게 되면 안내가 나옵니다. 전사원 불러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사원에 뭐가 불러졌을까요? 전사원에 총급여 내역,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여 자료에서 입력되어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납입액, 그리고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입력했던 부양가족 관련된 거, 그래서 인적사항 공제나 기본 공제가 전부 계산이 다 끝난 자료가 여기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입력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 소득 공제라든가 또는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자료를 이제 우리가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는 탭은 정산 명세에다 직접 입력하는 자료도 있고요. 소득 명세에 입력하는 자료도 있고, 소득 공제에다 입력하는 자료도 있고,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기부금은 기부금 탭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탭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에 끝에 있는 연금 투자 명세라든가 월세액 명세는 조회만 하는 곳이지 여기는 입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연금과 월세는 전부 다 정산 명세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나 월세는 정산 명세 탭에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입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시험지에서는 이 자료를 어디에 입력해라
이렇게 콕 집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여기 신용카드 탭에다 입력할 거예요. 자, 김현철 선택하시고 신용카드 누릅니다. 자, 김현철 본인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공제 대상자에. 거기에 자, 어디다 입력하냐면은 먼저 전통시장 사용분 여기다가 국세청 자료, 여기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이렇게 두 줄이 있잖아요. 국세청 줄에 맞춰 가지고 전통시장은 여기다 입력. 20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그 옆에 11번에다 입력합니다. 100만 원. 그리고 일반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6번의 신용카드에다 입력하면 이게 일반이에요. 1600. 만약에 현금 영수증 자료가 있다. 그러면 여기 8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불카드다. 그러면 7번에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여기다 별도로 또 입력합니다. 그 나누어서 입력하는 이유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소개해서 김현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여기 나오죠. 1,900만 원.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자료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같이 입력할 자료가 있네요. 그게 뭐냐?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탭에다 입력을 하는데 누가 사용했는가 볼까요? 김두식. 자, 김두식 39년생이니까 형제 아니죠? 예. 직계 존속이에요. 직계 존속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김두식 씨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자기가 벌어서 신용카드 쓴 거잖아요. 현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김두식 씨,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 사람인지 이 메뉴에서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소득 공제 탭을 눌러보세요. 소득 공제. 이 소득 공제 탭에 가면은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입력됐던 그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기본이라는 곳을 보시면 돼요. 만약에 김두식 씨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기본에 부라고 되어 있어야죠. 근데 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김두식 씨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맞다. 따라서 신용카드에다 입력합니다. 자, 신용카드 탭에 김두식 씨를 불러내야 되는데 여기 관계, 여기 세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해요. 거기 가가지고 맨 위에 있네요. 김두식 확인. 그런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어디다? 여기 국세청 자료죠. 그것도.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 줄에 맞추어서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3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두 건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요. 소득자가 사용한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자. 본인 거는 당연히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형제자매 것이 사용이 혹시 있으면 입력해서는 안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3번은 보장성 보험료 내역입니다. 이것도 국세청 자료네요. 자, 우선 계약자가 누구여야 될까요? 보험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보험은 세 가지를 다 봐요. 뭐냐면은 나이,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보험료를 근로기간에 지출했느냐 이런 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2022년 귀속에 대한 보험료 지출분이다 하는 거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2022년도에 지출한 보험료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계약자가 소득자여야 돼요. 계약자. 그래서 김현철 씨가 소득자죠. 그러면은 본인 거는 당연히 됩니다. 본인 거는 보장성이면 돼요. 저축성이면 안 되지만. 그런데 본인이 아닌 박정은 보니까 배우자 같아요. 나이를 보니까. 아니면 김재철은 형제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득과 나이가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성인가 확인하시고, 김재철은 장애인 보장성이네요. 입력을 하러 가는데 그거는 어디다 이것은 입력을 하느냐 하면은요, 소득공제에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가면은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 기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지금 김현철 씨의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김장일 자녀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60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나이나 소득이 제한에 걸렸다면은 여기가 김장일처럼 여기 부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보험료 자료를 입력할 때는 이 부라고 되어 있는 김장일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입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 그러면 김현철의 에듀카 개인용 보험이라고 자동차 보험 같습니다. 80만 원을 어디다 입력하냐면 보장성 여기 국세청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여기다 80만 원. 그 다음에 박정은 70만 원은 박정은 여기 국세청 줄에 보장성에다가 여기다 70만 원. 그 다음에 김재철 90만 원은 장애인 칸에다 입력합니다. 김재철 90만 원은 장애인의 국세청 줄에다가 여기다가 90만 원. 왜 보장성과 장애인을 구분을 하느냐 하면요, 보장성과 장애인 각각 한도가 따로 부여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입력을 했는데요. 두 가지 입력한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었는지 여기 정산명세 가서 보면서 공부하면서 갈게요. 자, 시험 볼 때는 가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산명세 가가지고 아까 두 사람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 입력한 것은 여기 소득공제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공제가 여기 왼쪽이 소득공제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가 세액공제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내역이죠. 그러니까 왼쪽을 봐야 돼. 왼쪽에 보면은 여기 그 밖에 소득공제 42번 난을 보시게 되면은 신용카드 등 해가지고 2,200만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서 202만 5천 원이 소득공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죠. 이만큼. 그러면 만약에 세율이 10% 정도가 된다면은 20만 원의 세금의 절약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세율이 15% 적용됐다. 그러면 30만 원. 이렇게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에 세액공제는 뭐죠?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것, 즉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거죠.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그러면 방금 입력한 보험료는 뭐예요? 세액공제 내용이죠. 오른쪽에서 한번 보십시오.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60번에 가면은 보장성 보험에서 240만원. 네, 아까 그 세 사람 거 보험료 그거 다 합치면 240이라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세액에서 25만 5천 원을 공제해 준다 이겁니다. 이거는 직접 결정된 세액에서, 즉 산출된 세액, 요 위에 산출세액이 있죠? 그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결정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입력한 것이 전부 어디에 나타나냐면 정산명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료 4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4번은 의료비 지출 내역인데요. 이것도 국세청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는 어디서 우리가 인쇄를 하느냐 하면은 홈택스에서 인쇄를 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자, 그러면 의료비 환자 김현철 본인이네요. 자, 의료비를 여러분 따져보면은요, 전부가, 아니, 두 개가 다 X죠. 예, 의료비는 나이 보지 않고 소득 보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XX, 어제 제가 그 OX 문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에서 어제 아마 강의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양가족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다 입력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들, 가령 뭐 미용을 위한 거, 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거, 그런 것을 제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경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 요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김현철 씨 본인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요. 밑에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80만 원이에요. 안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모두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탭이 있지요.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김현철 확인해 줍니다. 자, 지급처가 여기에 상호 사업자 번호는 국세청 자료를 보고 입력할 때는 이 자료가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해요.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비 명세는 여기다 병원 이름과 병원의 사업자 번호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국세청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증빙에서 1번 해줘야 돼요. 국세청 자료다. 그리고 한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류가 이게 한 건이에요. 자, 지급액은 거기 80만 원. 자, 실손의료보험금이 뭐냐? 김현철 씨가 지금 여기 현 무슨 병원에서 이 80만 원의 의료비를 지난 22년도에 지출을 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게 있다 하면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실손의료보험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것은 의료비 지출에서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역은 없죠? 없으니까 입력할 필요 없겠습니다. 난임시술비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로 해줘야 되고, 중증질환 결핵 환자였다 그러면 여기도 동그라미 해줘야 되고, 산후조리원에 해당되는 거였다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를 해줍니다.
여기에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X로 해둬야 돼요. 다음 자료 6번도 의료비입니다. 누가 의료비를 제출했냐? 황순이. 네, 이름만 있으면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황순이 모친인데 요거는 문제가 없죠. 330만 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도를 우리가 체크해 줘야 돼요. 안경은 1인당 50만 원 이내로만 의료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입력할 때 안경이다, 일반 치료비다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칸이 없어요. 합계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 빼기 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을 입력하지 말고 380만 원을 황순이 씨 의료비로 입력해 줘야 돼요. 380만 원을 입력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의료비 탭의 두 번째 줄에서 부양가족 관계 코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황순이 클릭하시고 확인. 이것도 국세청 자료니까 의료증빙 코드 1번 한 건 해주고 금액을 38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료 받았다는 얘기 없고 난임시술이나 중증질환이나 산후조리원이라고 명시된 거 없었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료비가 다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료비를 460만 원어치를 입력을 했는데 김현철 씨가 의료비를 460만 원 연간 지출했을 때 세액 공제는 얼마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산 명세 한번 가볼까요? 정산 명세에 가시면은 의료비가 61번에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것을 한번 눌러서 산출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0만 원의 의료비에 지출이 있었는데 39만 7,500원이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어요. 그 내역을 보는 것은 요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네, 본인에 대해서 해가지고 460만 원 지출이 됐는데 본인 그리고 모친이니까 65세 이상 그래서 2줄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 공제 대상 금액은 265만 원이에요. 공제 대상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구해가지고 거기에 15%를 265만 원에 15%를 계산해가지고 397만 500원이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성 및 한도 그다음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여섯 번째 자료입니다. 교육비. 자, 교육비는 우리가 나이를 따지지 않죠. 소득만 없으면 됩니다.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다만 교육비에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입력해서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비가 누구냐면 김장일입니다. 김장일. 자, 김장일이가 지금 96년생인 거 보니까 자녀예요. 그런데 교육비의 그 구분을 보니까 대학원, 땡땡 대학교의 대학원 교육비네요. 자, 여러분 교육비에서 그 특기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대학원 교육비는 자녀 거는 안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거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장일이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대학원 교육비니까 소득이 없더라도 이건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입력하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교육비에서 입력하지 말아야 될 게 직계 존속의 교육비,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자의 교육비,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입력한다. 이런 사항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자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김차일, 김차일 02년생이네요. 02년생 대학교. 그렇죠? 그러면 김차일이가 소득만 없으면 입력해주면 돼요. 850만원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교육비 한도는 이제 대학교는 연간 900만원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만은 한도가 넘더라도 입력하면 이 입력창에서 한도 안으로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자, 850만원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자, 교육비는 어디다 입력하느냐? 아까 그 보험료 입력했던 곳 소득 공제 탭에다 입력해요. 김차일 20세 이하, 20세 이하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소득이 없는 학생이죠. 소득이 있었으면 여기 기본에 2라고 돼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비 입력 대상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해보세요. 보험료 지나서 의료비 지나서 여기에 하얗게 교육비라고 되어 있죠. 이 의료비는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한 의료비가 이쪽에도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교육비 이겁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구분을. 여기 김차일의 이 구분란을 클릭하면은 1, 2, 3 나옵니다. 취학 전 학생이냐, 초중고 학생이냐, 대학생이냐. 3번 대학생. 그리고 위에가 국세청이에요. 여기 2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학교에서 받아왔으면 밑에, 국세청 자료이면 위에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입력합니다. 850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김현철 씨의 마지막 자료가 8번 자료입니다. 기부금. 자, 기부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기부금은 나이 안 보죠. 소득만 봅니다. 교육비처럼. 소득이 있는 자는 기부금을 자기가 벌어서 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안 돼요. 자, 그거 소득이 있으면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X, 소득은 동그라미, 기부금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다른 부양가족의 정치자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그 외에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것은 모든 부양가족,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다 입력이 가능하죠. 자, 보니까 김현철이 기부자이기 때문에 기부자가 본인입니다. 그러면 정치자금이든 그 외의 기부금이든 다 입력 대상이 되겠습니다. 30만원, 20만원 해서 합계가 50만원이군요. 자, 그러면 기부금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부금 탭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해당 연도 기부 명세와 그 옆에 기부금 조정 명세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부금은 근로기간에 지출하지 않은 것도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부금은 전부 X였어요. 아니, 전부 X가 아니라, 그 근로기간이 X였어요. 근로기간에서. 소득만 동그라미, 나이는 X. 그렇게 됐었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해당 연도 기부금은 여기다 입력해요.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부금 조정 명세로 한 번 더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이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정산 명세로 보내기라는 단추를 눌러주어야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다만 입력하고 정산 명세에 반영됐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자 관계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본인 김현철을 확인해 주시고, 기부처는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사업자 번호 그리고 단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8 83 01632 상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코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밑에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은 정치 코드를 찾으면 돼요. 20번이 되겠죠. 그러면 유형의 정치. 건수는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거기에 나와 있죠. 50만 원입니다. 공제 대상 기부 금액이 기부 대상 금액이요. 50만 원. 구분의 국세청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국세청 자료. 금전 기부니까 금전에서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비고에 특별한 내용 없죠. 자, 한 줄 더 입력합니다. 다시 1번 본인 더블 클릭하시고, 본인, 아까 여기 정치자금이 50만 원이 아닌데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기부 대상 금액이 30만 원이죠. 30만. 고쳐주십시오. 자, 두 번째 줄에서도 관계에서 본인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자 번호 입력합니다. 20382 00639 대한적십자사. 자,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유형에 법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 메시지 보시면 10번이 법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 법정.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우리가 법정단체라고 그러죠. 법정단체에다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이 돼요. 한 건 20만 원. 구분은 국세청, 금전.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자, 우리가 의료비나 신용카드처럼 여기다만 이제 입력을 하면 정산 명세에 반영됐느냐 한번 가볼까요? 정산 명세 클릭해 보시고, 기부금은 세액공제니까, 특별세액공제니까 여기 기부금 여기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정치자금 쪽에 여기에 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기부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부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 다시 기부금 탭에 가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다 입력을 한 뒤에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여기 기부금 조정 명세. 여기 가면은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전년도 거를 여기다 추가로 입력해서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명세를 여기다 입력해서 같이 보내주는 탭입니다. 이게 기부금 조정 명세가. 전년도 자료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눌러서 정리하면 됩니다. 공제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부분만 이쪽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은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야 돼요. 그리고 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입력했던 거 여기 반영됐고, 예, 여기는 전년도 기부 조정 명세 자료는 지금 비어 있죠. 예. 자, 이렇게 하고서 정산 명세로 다시 가보면 특별세액공제의 기부금 쪽에 정치자금의 10만원 이하에서는 91,909원,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만원, 법정기부금 20만원에 대해서는 4만원 해서 기부금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현철 씨의 소득공제 반영해가지고 과세표준 확정짓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모두 반영해서 결정한 세액이 80만 9,699원이고 이 결정된 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76번 맨 마지막 줄에 차감 징수 세액을 보게 되면은 2월달 급여를 받을 때 요만큼을 환급받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책에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숫자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차감 징수세액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딱 일치하네요, 제 거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만 확인하시면 우리가 과정은 정확히 입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치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노현주식 입력해 보겠습니다. 노현주식까지 입력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노현주 선택하시고, 자, 노현주 씨의 총급여,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제사항 다 반영됐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와 또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고, 자, 첫 번째 자료 연금저축. 자, 연금저축 여러분 떠올리는 거 근로소득기간에 지출한 것만 해야 되고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연금만 입력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그래서 가입자 인적사항을 보니까 박정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정수. 지금 우리가 누구의 연말정산을 하는 거냐면 노현주 씨의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은 누가 가입했냐? 박정수. 아마 노현주 씨의 배우자일 거예요. 우리 어제 부양가족 등록할 때 기억나시죠? 노현주 씨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수 씨는 배우자니까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번에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자, 계약자가 노병탁 보니까 81년생인 거 보니까 동생 같아요. 동생. 예. 자,
보장성은 맞고 80만 원인데 우리가 보험료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아시죠? 나이도 확인해야 되고 또 소득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노병탁 씨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보장성 보험료를 입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소득공제 탭인데요. 소득공제를 눌러서 여기에 성명에 노병탁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기본란에 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부. 예. 기본란에 여기가 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기 아예 여기 보시면은 잘 해놨어요. 프로그램이 노병탁 씨의 보험료란을 이렇게 입력이 안 되도록 말이죠. 비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원래 이랬나? 옛날. 네. 뭐 실수할래야 할 수가 없네요. 뭐 입력이 안 되도록 막혀 있으니까 거기가. 자, 왜 막혀 있는지 아시겠죠? 나이와 소득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와 소득 요건은 두 개를 다 봅니다. 다음에 자료 3번 가보겠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웬만하면 다 해당이 돼요. 왜냐? 나이도 X, 소득도 X예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이번 귀속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 입력이 됩니다. 자, 누가 환자예요? 박현우가 환자였습니다. 07년생이니까 자녀 같아요. 의료비 370만 원을 지출했어요. 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탭에 박현우를 찾습니다.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박현우 직계비속 확인.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상호와 사업자 번호 그냥 지나가시고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 건수는 한 건, 금액은 37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죠.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료 그 밑에 자료 번호는 없습니다만은 이것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료를 수령하게 되면은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 그 밑에 자료가 그래서 자료가 이게 위에 아래가 같은 자료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험회사에서 아마 노현주 씨 어머니가 박현우를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우 앞으로 12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370만 원 옆에 120만 원 실손의료보험금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은 120을 빼가지고 250만 지출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렇게 된 서류는 이제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국세청 자료는 밑에 이렇게 로고가 국세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세 44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런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자, 누구의 학원비인가 볼까요? 박영인. 자, 여러분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는데 학원비가 입력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미취학 아동이에요.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이나 대학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박영인의 나이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은 입력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지금 나이는 이게 노현주씨 주민번호죠.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연말정산 자료에 소득 공제를 눌러보면은 거기에 박현우 박영인 여기 있죠. 02년생입니다. 02년생이면 지금 20세죠. 네, 20세 확실히 맞죠?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취학전 아동만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입력해서는 안 돼요. 20세면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이거나 할 텐데요. 입력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현주 씨 연말정산 자료 중에서는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러면 정답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답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노현주 씨는 321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노현주 씨 정산 명세 눌러가지고 맨 끝에 있는 차감 징수세액 개에 있는 이 숫자를 맞춰. 차이가 나네. 저는 틀렸는데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맞았나 한번 볼까요? 과세 표준도 틀렸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부터 봅시다. 여기서 틀렸네요. 건강보험료 아니 국민연금. 여러분 노현주 씨의 그 31번에 국민연금 보험료 여러분 얼마로 나와 있어요? 167만 4천 원이요? 저만 틀렸네. 여러분은 맞았나 봐요. 그건 여러분 요 밑에 있는 건 맞았나 봐요. 여기. 여기가 167320 나왔어요? 예. 제가 국민연금 보험료 이거 왜 틀렸지? 급여자료 입력을 내가 노현주 씨의 그게 왜 틀려? 이게 자동 계산되는 건데 건강보험료는 맞았고 고용보험료 맞았는데 국민연금만 차이가 났네요. 그냥 이미 급여자료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가지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이가 났고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한 2만 3천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현주 씨는 어떤 경우냐면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은 없고 19만 여러분 정답으로 말하면 16만 7,320원 2월달 급여 때 납부해야 될 세금에다가 추가로 16만 7,320원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노현주 씨는 환급세액이 없었고 아까 김현철 씨는 200만 원 정도의 환급을 받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전 근무지 자료가 있는
이진섭 씨 연말정산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